힘.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인정되는 룬테라 대륙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제국 녹서스. 그곳에는 죽음을 신성시하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메다르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 킨드레드를 섬기며 녹서스의 주요 인사를 배출한 메다르다 가문에서 한 송이의 장미가 태어납니다. 멜 메다르다. 멜의 어린 시절은 메다르다의 영광을 위한 지속적인 후계 교육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늑대가 되어라. 강철 같은 의지와 무자비한 전쟁 철학을 가진 가문의 수장 안베사는 멜과 비슷한 나이대의 소녀를 붙잡아와 그녀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멜은 아직 어린 소녀였고 살인 또한 그녀에게는 버거웠습니다. 멜은 그 소녀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자고 답했습니다. 늑대는 자비가 없다. 안베사는 여우와 늑대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소녀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안베사는 냉혹하지 못한 멜의 모습을 보고 가문의 자리를 계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멜을 필트오버로 유배 보내게 됩니다. 화려한 운하 위, 기계공학으로 이루어진 문명, 필트오버. 멜은 안베사의 판단을 단순한 유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는 가문의 신념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을 수 있었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새로운 권력을 쌓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멜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필트오버의 정치적 중심지인 시의회. 그곳에서 멜은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외교 감각,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황금빛 미소까지. 그녀는 필트오버와 지하도시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워갔습니다. 안베사의 딸이 아닌 필트오버의 의원, 멜 메다르다로 말이죠. 평화로운 필트오버의 어느 날, 멜에게 한 가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필트오버 시의회 의장이자 아카데미의 교수인 하이머딩거의 제자가 불법 실험을 진행 중이었고 그런 그의 실험실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 그로 인해 시의회에서는 재판이 진행되었고 멜은 최고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제이스 탈리스. 늘 그렇듯 시의회의 재판은 판재를 벗어나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의원들의 정치 싸움이었고 멜은 그것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멜의 지루함을 깨는 제이스의 한마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하던 의원들과 고위 계층으로 인해 발전의 침체를 겪던 필트오버에 제이스의 발언은 큰 충격이었고 멜은 그런 제이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제이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본 멜은 결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를 주시하게 됩니다. 멜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이스는 하이머딩거의 조수 빅토르와 함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하이머딩거의 연구실에 잠입을 시도하였고, 그런 그의 가능성에 빚을 지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멜은 우연히 두 사람과 마주친 척을 하며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지루해진 필트오버의 삶에 자신을 놀라게 해줄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말이죠. 제이스와 빅토르는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여 아케인을 제어하는 실험에 성공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필트오버에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법공학. 마법공학의 발전은 필트오버에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법공학 정거장의 개발로 필트오버는 무역 중심 도시로 발전하였고, 그를 넘어 아케인 원석을 수정으로 가공시키는 데에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제이스는 필트오버를 진보의 도시로 변화시킨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멜은 제이스를 통해 필트오버를 더욱 강력한 도시로 만들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멜의 계획을 그리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필트오버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인 진보의 날. 룬테라 전역의 국가 권력자들이 모이는 이 행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제이스가 개발한 마법공학 수정이 도난당하고, 제이스의 유명세를 시기하던 몇몇 의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제이스를 구속하려 합니다. 멜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여 마법공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제이스라고 주장하며 제이스를 의원으로 임명하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본인의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진보적인 멜의 외교 능력, 언제나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제이스의 추진력. 두 사람의 궁합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 관계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눈을 뜬 멜. 하지만 제이스는 그녀의 곁에 없었습니다. 제이스가 정치에 신경이 쏠려 있던 상황에서 연구를 지속했던 빅토르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제이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자책하며 빅토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이스는 조금이라도 마법공학의 연구를 발전시켜 빅토르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이스를 보며 그를 걱정하는 멜. 그런 그녀에게 하나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자신을 유배 보냈던 어머니 안베사가 필트오버를 방문한다는 편지. 과거는 그녀를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법공학의 발전은 곧 국가의 힘이 되었고, 불안한 힘은 주위의 관심을 이끌게 되는 법. 안베사는 마법공학의 개발과 지하도시의 습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 기회에 마법공학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자 필트오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도시와 필트오버의 갈등은 전쟁의 씨앗이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양분이었습니다. 안베사는 여우와 같은 언변을 통해 필트오버의 의원들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고, 멜은 그렇게 자신을 시험했던 어머니와 대립하게 됩니다. 안베사는 지하도시의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필트오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에 무력을 통해 지하도시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참혹함을 몸으로 느끼며 자라온 멜은 그들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라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무력 충돌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하도시의 지속적인 테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 필트오버는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은 지도층을 비난하게 되고 의원들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안배사는 의원 살로를 앞세워 필트오버의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커져만 가는 안배사의 입지를 보며 멜의 걱정은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안배사의 입장은 멜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키노의 죽음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의문의 세력을 알게 된 안배사는 두려웠고, 그 세력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힘에 집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멜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멜의 시종이었던 엘로라의 몸에서 피어난 검은 가시넝쿨. 순식간에 불어나는 가시넝쿨에 멜은 휩쓸리고 맙니다. 검은 장미단의 등장이었습니다. 검은 가시넝쿨에 속박당해 있는 엘로라. 멜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가시넝쿨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강력한 속박의 힘은 엘로라를 지지겨버린 뒤 멜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멜은 알 수 없는 동굴에 떨어져 있었고,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그녀에게 한 남성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멜의 오빠 키노. 둘은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누는 키노는 얘기를 나누던 멜에게 의문의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안배사의 자녀들이 가지게 된 의문의 힘을 이름 모를 세력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투, 표정, 태도. 자신이 알고 있던 키노와는 다른 이질감을 느낀 멜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키노가 아니었습니다. 멜은 또다시 검은 가시넝쿨에 속박당하였고, 키노의 얼굴을 했던 그 존재는 멜에게 안배사가 자신을 멜에게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멜의 내면에서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끓어오르며 폭발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환영하며 나타난 미지의 존재. 그 존재는 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신들이 준 기회를 버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 고대의 룬전쟁에 버금가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안배사를 막으라고 말이죠. 멜의 힘이 깨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아케인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멜은 그녀가 건네주는 목걸이를 받았고, 그렇게 초월한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검은 장미단과의 접촉 이후 필트오버로 돌아온 멜.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안배사의 계엄 선포, 그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필트오버와 지하도시의 전쟁, 그리고 새로운 힘의 등장.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싸우며 지켜내고 있던 제이슨은
혼자서 각성하고 등장한 멜을 추궁하지만 그런 두 명의 앞에 또 다른 초월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빅토르의 클론이었죠. 제이스가 정치적 활동에 전념하던 당시 마법공학 연구에 몰두하던 빅토르는 야생 룬의 존재를 알아내었고 그런 야생 룬과 융합하며 초월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없애야 한다며 제이스를 손쉽게 제압해버리는 빅토르. 그런 빅토르를 막아서는 멜. 각성한 멜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두 사람은 무사히 빅토르가 보낸 클론을 제압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사람은 필토버와 지하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고 더욱 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빅토르는 야생 룬과 융합되었고 그 힘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마법공학 정거장에 있는 룬 파편을 흡수해 필토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간들을 정화하고자 하는 빅토르. 빅토르의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필토버를 점령하고자 하는 안베사와 녹서스 군대. 그런 그들에게서 고향을 지키기 위해 오랜 반목을 접어두고 힘을 합치는 필토버와 자운. 수백 년간 부딪혔던 두 도시는 거대한 힘 앞에 하나 되어 싸웠습니다. 집행자들을 제압하고 케이틀린을 사로잡은 안베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나타난 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케이틀린의 기지로 안베사의 유물이 떨어진 순간 멜은 안베사가 가르쳐줬던 늑대는 자비가 없다 라고 말하며 검은 잔미단에게 건네어받은 목걸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안베사는 순식간에 검은 가시넝쿨에 휩싸이게 되고 검은 장미단의 의문의 존재는 안베사에게 주술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잘못되었음을 느낀 멜은 검은 장미단의 아공간을 뚫고 들어와 주술을 저지하고 안베사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멜에게 안베사는 너는 정말 늑대로구나 라는 한마디를 건네고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모녀 간의 항쟁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멜은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며 녹서스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판단. 오랜 시간 떠나 있던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끝없는 시험 속에서 가문에서 버림받았던 한 소녀. 이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성장했던 한 여성.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바꾸고 이제는 더욱더 큰 위협을 맞서기 위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의 이름. 멜 메다르다.